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강남 3구, 뭐 넓게 보면 강남 4구에 지금 재건축 연한이 가찬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격을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니까 투자 목적도 목적이지만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홍실 아파트와 올림픽 선수촌 두 곳을 보셨는데 대표님 의견 어떨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주는 강남구에 예. 있어요. 아, 강남구에 있으세요? 예. 네. 그럼 지금 이제 홍실 아파트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는 지금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올림픽 선수촌을 가야 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먼저 한번 우리 다른 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요. 입지적인 여건 그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홍실 아파트 가장 큰 장점은 한강변 조망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근에가 이제 삼성동이고요. 예, 삼성동에 지금 이제 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압구정부터 청담동까지 해서 이렇게 이거 부외축이 또 연결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기에 이제 한 5,500세대 정도 되고 올림픽 선수촌은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자, 인근에 지금 이제 둔촌중흥 재건축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앞에는 올림픽 선수촌 이제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지하철 접근성이 좀 좋지가 못했거든요. 5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좀 재건축 속도는 느리죠. 오늘자로 사실은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안전진단 떨어진 건 아시죠? 네. 여보세요? 예, 안전진단 오늘자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탈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뭐 자금에 크게 무리만 없으시다면, 홍실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죠. 그죠? 예. 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데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게 3대 규제가 있어요. 3대 규제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안전진단. 그러니까 지금 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번에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어때요? 자, 이게 지금 이 재건축의 3대 규제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재초안이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다라는 의미는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재초안이라는 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나면 내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 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자,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됐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 그러면 사업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되는 거죠. 장기화되고 장기화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거나 지금 재건축 연한이 갓 채운 이러는 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건축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게 가장 이게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강남 3구, 뭐 넓게 보면 강남 4구에 지금 재건축 연한이 가찬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격을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자, 우리 시청자님 그 홍실 아파트 있죠? 네. 이 홍실 아파트는 얘 지금 1대1 재건축으로 가는 거 아세요? 네. 자, 1대1 재건축으로 간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없으니까 제초안에 뭐 세금 내요, 안 내요? 제초안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네, 안 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해서 개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1대1 재건축 가니까.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분양할 게 없는데 분양가 상한 적용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에다가는 지금 3대 규제에서 완벽하게 비껴나 있는 게 지금 홍실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자금적인 부담이 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올리픽 선주촌 홍실 아파트를 봤을 때는 당연히 홍실 아파트를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이 서울,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지역은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90년도 중후반만 하더라도 압구정동이 강남권에서 이제 부의 축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여기 대치 도곡동으로 해서 이 도곡주공이 재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가 입주를 하면서 2000년도 초반에 부의 축이 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의 축은 어디예요? 재건축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된 이쪽 지금 반포 쪽이 부의 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향후에 압구정동이 재건축이 되고 그러면 이 압구정동과 이 청담 라인이 앞으로 서울의 새로운 부의 축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픽 선주촌 아파트를 사냐 아니면 홍실 아파트를 사냐 여기에서는요 홍실 아파트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